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거죠? 예,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발 하라리 하면 지난번에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봤던 사피엔스의 저자기도 한데요. 네, 원래 전공이 전쟁사인데 따로 과학을 공부해서 사피엔스를 저술했다던 역사를 전공한 분이어서 그런지 이번 책 역시 내용이 무척 방대합니다. 호모 데우스는 어떤 책입니까? 예, 사피엔스가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이래 인류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오늘날 지구를 정복하게 된 과정을 저술한 책이라면 이 호모 데우스는 앞으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앞으로의 대책,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하라리에 따르면 약 7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인지혁명은 체구도 작고 두뇌 크기도 작은 호모 사피엔스가 덩치도 크고 체력이 우수했던 네안데르탈인을 물리치고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계기가 됐고요. 1만 2천 년 전에 있었던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돈, 제국, 종교라는 가상의 세계를 구축해서 인류를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피엔스가 500년 전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더니 이제는 생명을 조작하고 우주 정복을 꿈꾸며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서 호모데우스라 불리는 전혀 새로운 종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모는 그 휴먼, 즉 인간을 뜻하고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의미로 호모데우스라는 책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호모데우스가 그런 뜻이군요. 네. 신이 되려 하는 인간, 호모데우스. 그렇다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키워드와 앞으로 추구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 과거에는 인류가 기아, 역병, 전쟁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의 역사를 진행했다면 미래에는 불멸과 행복 그리고 신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진단합니다. 불멸, 즉 죽음과의 전쟁은 다가오는 시대의 주력 산업이 될 것이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한순간도 쾌감에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쾌감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즉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 등을 통해 노화된 장기를 갈아 끼우고 감정과 지능을 조작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면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지고 새로운 호모데우스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유발 하라리는 내놓습니다. 뭔가 공상과학 소설의 시나리오 같기도 하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사라지고 AI 느낌의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다는 말이 어쩐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는 게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소멸을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인간이 착각하게 만든 건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의미와 권위가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그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 발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거꾸로 인본주의를 위협하고 기술 인본주의와 데이터 교가 신흥 기술 종교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우수한 그 인간 모델인 호모데우스를 창조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인지혁명으로 아프리카 유인원이 호모사피엔스로 발전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인지혁명을 통해서 탄생할 호모데우스가 과거 유인원이 그랬듯이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네, 저는 말씀 중에서 기술 인본주의도 있긴 하지만 데이터교라는 신흥 종교가 생길 거라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실까요? 예, 데이터교는 인간의 욕망과 경험 대신에 정보, 데이터를 숭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주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현상이나 실제의 가치는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인데요. 데이터 교도들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완성되면 호모사피엔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이미 우리는 데이터교의 신봉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찾을 때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차를 몰고요.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명상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대신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온라인에 올려서 위대한 알고리즘이 자신을 분석해 주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법적 판단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도 친구나 가족의 말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검색 엔진을 통해서 확인한 데이터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책에서 말하는 데이터교 출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 역시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을 나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보다도 훨씬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요. 그런 모습이 꼭 어떤 종교를 맹신하는 교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는 진화론의 자연 법칙의 법칙을 따라서 자연 선택의 법칙을 따라서 생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진화론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지적 설계 법칙에 따라 성취되는 신세계가 등장하고 있다고 조망을 합니다. 그 신세계는 극단적으로는 데이터교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정보 시스템이 주도하는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오면 인간 개개인은 하나의 칩으로 또 인류는 인간과 인간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간주되며 사피엔스 시대에 누렸던 인본주의적 정체성은 모두 잃게 되리라는 겁니다.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는 유전공학과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로 많은 직업은 대부분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기업 경영자와 예술가 자리도 침범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21세기에는 일하지 않은 거대한 규모의 계급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은 연인을 선택하는 일이나 투표 같은 중요한 결정들도 알고리즘에 맡기고 약물이나 가상세계 게임을 하다가 가치 없는 삶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현 시대 여러 현상들의 기존의 모습 그대로 가속화된다면 또 반대로 터무니없는 예측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호모데우스의 세상이 오더라도 인간이 여전히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하라리는 이 모든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일 뿐이고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그 자체로 사회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산업혁명 기술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똑같이 적용됐듯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의 목표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함으로써 우리의 지평을 넓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데이터교의 신도가 돼서 인공지능의 노예처럼 살 것인지 과학기술의 산물들을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제로 삼아서 주인 노릇을 계속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미래의 역사는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는 대로 전개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책인데요. 이 중요한 가치가 빠진 맹목적인 성장은 발전이 아닌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방에서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